애틀랜타의 한적한 교외. 그날 밤은 유독 공기가 무거웠다. 늦은 봄이지만 비 소식이 있었고 하늘은 낮부터 잿빛이었다. 제니퍼는 평소처럼 딸 레일라를 침대에 눕히고 창문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조용히 거실로 내려왔다. 그녀의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툴뿐이었다. 조용한 라디오 음악만이 작게 흐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하고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 제니퍼는 놀라 눈을 부릅떴다. 현관문 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두려움에 휩싸여 가까이 다가간 그녀는 도어뷰를 통해 바깥을 들여다봤다. 그곳엔 한 마리 개가 서 있었다. 눈처럼 하얀 털, 날카로운 귀, 그리고 깊은 눈동자.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조용히 제니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녀는 무서움보다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개는 곧 몸을 돌려 어두운 마당으로 사라졌다. 제니퍼는 잠시 멈칫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님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현관 앞 어김없이 그 개가 또다시 서 있었다. 비를 맞은 듯 젖은 털을 흔들며 마치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제니퍼는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지역 동물보호소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개는 그 누구의 접근에도 요지부동 현관 앞을 지키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레일라가 침대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그 개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제니퍼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개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온 것이다. 그녀는 개의 깊은 눈을 다시 바라보며 혼자 말했다. 당신은 누구야? 그리고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며칠이 흘렀다. 하얀 개는 매일 아침 제니퍼와 레일라의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규칙적이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이웃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이내 얌전하고 지혜로운 눈빛이 있다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예사롭지 않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야. 제니퍼는 동물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개는 차에 오르지 않았다. 그저 레일라가 등교할 때는 뒤를 따라오고 하교하면 다시 나타났다. 심지어는 저녁 무렵 마치 가족인 양마당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이름이라도 지어줘야 할 것 같았다. 레일라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엄마 눈처럼 하얗잖아. 스노우 어때요? 그 순간 개는 마치 자신이 불린다는 걸 아는 듯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날부터 그 개는 스노가 되었다. 스노가 오고 나서 동네에는 묘한 안정감이 감돌았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그 존재는 이제 공포가 아닌 위로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밤 하늘은 갑작스럽게 어두워졌다. 애틀랜타에선 보기 드문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상특보는 위험경보를 알렸고 제니퍼는 초비상이 되었다. 그날 밤 레일라는 스노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비에 놀라 안겨있는 레일라 곁을 지키는 스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새벽 2시 스노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소의 얌전한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소의 얌전한 짖음이 아니었다. 제니퍼는 심장이 철렁했다. 창문을 열어보자 옆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이야. 제니퍼는 그대로 911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노는 번개처럼 현관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이웃집은 단층 목조주택이었다. 불은 이미 지붕까지 번지고 있었고 비바람은 오히려 불꽃을 더 빠르게 퍼뜨리고 있었다. 제니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안에 누구 있어요? 그때 창문 너머에서 들려온 절규. 제발, 우리 딸이 아직 안에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니퍼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 순간 스노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다. 불타는 마루 위로 주저없이 올라선 하얀 개. 그 뜨거움에도 멈추지 않고 그 눈은 불길을 뚫고 아이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소리쳤다.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순호는 멈추지 않았다. 몇 초였을까? 아니, 몇 분 같았던 시간이 흐른 뒤 집안에서 다시 한번 개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직후 불타는 현관문 틈으로 작은 팔이, 그리고 그 팔을 물고 나온 하얀 개의 입이 보였다. 순호는 연기와 화염 속에서 작은 소녀를 조심스럽게 물고 나오고 있었다. 한 번도 그녀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현관 밖으로 데려왔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소녀는 의식을 회복했고 의사는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는 숨을 죽였다. 한 마리 개가, 아니 한 명의 영웅이 불길 속에서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애틀랜타 지역 방송국은 이 사건을 기적의 구조로 보도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한 마리 개, 불길 속 아이 구해. 주민들 기적봤다. SNS에는 스노우가 아이를 물고 나오는 영상이 퍼졌고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저 개는 누구죠? 구조견인가요? 인간보다 낫다. 어디서 온 개죠? 저런 행동은 훈련 없이 못해요. 그리고 불과 이틀 뒤 CNN에서 연락이 왔다. 제니퍼는 전화를 받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 이 구조 이야기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개의 정체도요. 취재진은 곧장 애틀랜타 외곽의 그 조용한 마을로 향했다. 드론 카메라, 조명. 동네는 순식간에 작은 촬영장이 되었다. 기자는 물었다. 스노는 훈련을 받은 구조견인가요? 제니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전 동물병원에서 스노의 목에 달린 작은 칩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CNN은 이 칩에 주목했다. 전문 수의사를 섭외해 즉석에서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칩 등록번호의 시작은 KR, 즉 사우스 코리아. 동물병원 수의사는 설명했다. 이 개는 한국에서 태어난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전통견으로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합니다. 기자는 눈을 크게 떴다. 한국 진돗개라고요? 지금 구조한 이 개가 CNN의 저녁 메인 뉴스.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미국 애틀랜타에서 들려온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의 개가 불길 속에서 어린 소녀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는 바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스노가 구조한 아이 곁에 앉아있는 모습.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조용했다. 스튜디오에서는 동물 행동 전문가가 등장해 분석을 이어갔다. 진돗개는 낯선 환경에서도 빠르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특히 가족이라고 느낀 대상에 대한 보호 본능은 상상을 초월하죠. 훈련받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CNN은 제니퍼 가족과 구조된 아이의 인터뷰, 그리고 스노의 구조 순간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그날 밤 미국 전역의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SNS에는 다음과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상위권을 차지했다. 진도 1호 커리온도그 어트랜텀. 이렇게 진돗개 해외 감동사연. 한국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다.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진돗개 자랑스럽다. 한국의 충성심이 미국을 울렸다. 우리 문화의 힘을 다시 느꼈어요. 한편 한국의 동물보호단체도 스노의 칩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밝혀졌다. 스노는 몇 년 전 한국의 한 보호소에서 구조된 진돗개였다. 미국 내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애틀랜타의 한 가정으로 보내졌지만 그 가정이 이혼 문제로 보호소에 다시 맡겨졌고 이후 여러 손을 거쳐 떠돌다가 지금 이 가족과 만나게 된 것이다. 이 사연을 접한 제니퍼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스노는 단지 우리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다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줬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Thank you Korea and thank you Jindo. 스노의 이야기가 방송된 이후 제니퍼 가족은 상상도 못했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웃들은 장을 보다 말고 다가와 인사했고 학교에서는 레일라가 영웅의 친구로 불렸다. 우리 집엔 진짜 히어로가 살아요.
레일라는 발표 시간마다 스노와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꺼내 보였다. 지역 라디오, 신문, 심지어 한국 언론까지 취재를 요청했고 스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문화와 생명을 연결한 존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니퍼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스노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이면 스노는 레일라의 방문 앞에 앉아 기다렸고 현관문이 열리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부비었다. 밤이면 거실 한켠에서 가족 모두의 숨소리를 지켜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존재만으로도 가족은 더 강해지고 이웃은 더 따뜻해졌고 도시는 더 안전해졌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은 마당에 모여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사진기를 꺼내 스노와 레일라의 뒷모습을 담았다. 제니퍼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스노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함께라는 말의 진짜 의미야. 그녀는 알았다. 스노는 단지 구조견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을 연결하고 생명을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어딘가에서 또 다른 진돗개가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고 있을 것이다. 진돗개, 이제는 세계인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름 없는 영웅, 스노는 오늘도 조용히 곁을 지키며 함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